안녕하세요. 월요일 모닝 브리핑 오비탈 주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둔화된 미국 고용 지표와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를 포함해서 주간 투자 전략 발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랑 고용 지표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었는데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겨우 2만 2천 개 증가한 데 그쳤고, 지난달 두 달 수치 역시 하향 조정되었죠. 특히 지난 3개월 평균 고용 증가세는 2만 9천 명으로 크게 둔화되었고, 의료 및 사회 보조, 레저, 숙박업 단 두 개 산업만이 대부분의 증가를 차지했어요. 또한 8월 실업률은 4.3%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판단하는 완전 고용 수준의 상단에 도달했습니다. 실업자 1인당 일자리 개수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개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는 미국 고용 시장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연준이 통화 긴축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지난주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8월 PMI는 개선되었고, 호주의 2분기 GDP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소비 주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죠. 브라질 2분기 GDP도 예상보다 높은 0.4%의 성장을 기록했고, 다만 캐나다는 8월 고용이 6만 5,500개 감소하면서 예외적인 부진을 보였네요. 이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는데, 유로존의 8월 헤드라인 CPI는 예상대로 2.1%로 소폭 상승하였고, 근원 CPI도 2.3%로 예상보다 소폭 높게 나오긴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고 있어요. 한편 스웨덴의 8월 근원 C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25%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핵심 지표만 살펴볼게요. 정말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이죠. 미국 CPI는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될 거고, 컨센서스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헤드라인 2.9%, 근원 3.1%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네요. 특히 근원 CPI가 3.1%로 예상되는 만큼 이 수치를 상회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같은 날 목요일 유럽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같이 있는데, ECB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은 ECB의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좀 주목할 예정이네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GDP가 다음날 금요일날 발표될 거예요. 시장은 7월 영국 GDP가 전월 대비 변동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긴 한데, 영국은 높은 서비스 물가로 인해서 통화정책의 완화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숫자만큼 중요한 게 이번 주 방향성이긴 하죠.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 시대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미중 간 경제 및 지정학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또는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보고서들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파표단은 제2의 탈세계화를 이끌고 있고, 각 진영 간 교역이 완전히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명목 GDP가 5.5% 감소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어요. 이는 교역의 흐름이 줄고 경제 통합이 약해지면 어느 국가나 어느 진영도 이득 볼 수 없다는 걸 나타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심화된다면은 이런 약해진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강력한 부양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번 주 신용시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소비자 신용은 판데믹 이전보다 훨씬 약해진 연율 1.8% 증가율을 보였고, 신용카드 잔액으로 구성된 회전 신용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용 품질은 안정적이지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연체 증가세가 다른 소득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 역시 경고 신호로 포착되고 있죠. 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차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에쿼티 마켓 투자 전략 한번 발행해 볼게요. 현재 논팜 이후 리세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FOMC에서는 50bp 정도의 인트레스트 컷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번 논팜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채용하고 싶을 만큼 채용했고, 일하고 싶은 사람 대부분 일하고 싶은 이 상황이 부진한 논팜과 낮은 실업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팜도 낮게 나오면서 실업률도 한 4.3%로 마일드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0% 정도, 이게 JPM 칼라 스프레드의 롱푼 라인 정도거든요. 5,850 S&P 500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를 세팅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바탑은 6,000에서 6,200 정도의 마이너스 5% 정도 논도기도 하고,
근데 사실 실질적인 바잉 윈도우는 6,400에서부터 열 예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슈퍼사이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 시점에 베이시스 포인트를 깨는 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래에 있는 위치를 기다리게 되면은 사지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단에서부터 조금씩 사는 전략 자체가 수익 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해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CPI가 쿨다운이 확 되면서 FOMC가 500bp, 죄송해요. 50bp 이상의 하락에 대한 강한 컨빅션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6,500 이상으로 강하게 슈팅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리와인딩 되게 되면 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CPI의 그런 하락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없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목요일 장전에 원데이 빅스가 혹시 15 이상 형성되게 되면은 장시작이랑 동시에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CPI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오른다기보다는 볼크러시라는 현상으로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게 되면 좀 고점 매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투를 잡게 되거나 그렇게 센티멘탈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조유하게 되면은 이번 달도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장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